경제는 왜 오르락내리락 할까? 그리고 화폐는 경기 변동에 어떤 역할을 할까? 오늘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 고트프리트 하벌러의 시선으로 화폐와 경기 변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벌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활동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즉, 경제는 늘 성장하거나 늘 침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승하고 때로는 하락하는 불연속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죠. 이건 단순히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벌러는 이런 경기 변동을 이해하려면 화폐의 역할부터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가격은 오르고 주식시장도 상승합니다. 반대로 침체기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량이 늘어나려면 반드시 지불수단이 증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화폐의 양이 경기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하벌러는 말합니다. 경기가 변동하는 이유는 두 가지뿐이다. 첫째, 은행이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화폐를 확장했을 때. 둘째, 발명, 낙관주의, 생산 변화 같은 자연스러운 시장 요인이 있을 때. 하지만 많은 정부와 학자들은 유연한 통화 정책으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벌러는 이런 생각이 결정적인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하벌러는 경기 상승과 하락,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하나의 현상으로 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화폐량이 늘어나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을 불러옵니다. 결국 경기는 은행의 금리 결정에 따라 흔들리죠. 하지만 문제는 은행이 언제나 너무 멀리 간다는 점입니다.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렸다가 다시 급격히 올려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벌러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로금리 뒤에는 언제나 급격한 금리 상승이 온다. 이건 1932년의 이야기지만 지금의 2023년 상황과도 놀랍도록 닮아있죠. 경제의 생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켤레의 신발이 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 공장, 유통, 기계, 원자재 등 수많은 산업 단계를 거칩니다.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바뀌면 자본의 흐름이 왜곡됩니다. 결국 생산 구조가 무너지고 경제 전체에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하벌러는 이런 인위적 처방을 극약 처방이라 부릅니다. 잠깐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더 큰 반작용을 불러오게 되죠. 현대 경제는 신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 한 곳의 작은 붕괴가 다른 금융기관과 시장 전체로 순식간에 번집니다. 하벌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몇 은행의 파산이 전체 경제를 비관적으로 만든다. 공포심이 공포를 낳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화폐를 풀면 오히려 더 큰 침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벌러는 전쟁 이후 물가가 50%나 오른 이유를 금의 부족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하죠. 그건 신용 팽창 때문이다. 만약 화폐가 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면 경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용화폐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금본위 체제에서는 자연스러운 디플레이션이 공황으로 번지지 않지만 신용화폐 체제에서는 작은 충격도 거대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벌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 변동은 화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결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는 마지막에 겸손하게 덧붙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하다. 모든 걸 알고 고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는 경기 부양을 외치는 정책가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일침이었습니다. 하벌러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경기는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다. 인위적 통화 정책, 인위적 금리 조정은 잠깐의 번영을 주지만 결국 더 큰 불균형을 남깁니다.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돈의 흐름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화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화폐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흔드는지, 그게 바로 오스트리아 학파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BTC 모아였습니다.